제 앞에 선 젊은 미시 블로거는 제 요리를 한 입 맛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놀란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맛집을 다녀본 듯한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덤덤하게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지켜온 저의 고집과 확신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낡고 허름한 식당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처럼 제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박술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듯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한 늙은 요리사의 삶에 대한 회고록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운영하던 식당은 이 오래된 골목에서 꽤나 오랜 세월을 버텨왔어요. 간판은 빛이 바랬고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죠. 오가는 사람들은 저희 식당을 그저 낡은 가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텅 비어있는 테이블을 볼 때면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기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새로 들어선 젊은 상인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했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드는 음식을 맛없는 집이라며 비웃었고 자신들의 깔끔하고 세련된 가게와 저희 낡은 식당을 비교하며 혀를 차곤 했어요. 어떤 날은 젊은 상인 한 명이 제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대놓고 저런 식당은 빨리 문 닫아야 동네 분위기가 산다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잃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가장 신선한 재료를 찾아 시장을 헤매고 제 손으로 직접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저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저에게 요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가진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어떤 이는 제가 고집스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 음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본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던 행복한 미소,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비록 지금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지만 언젠가는 제 음식의 진가를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조용히 요리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식재료를 탐색하고 기존의 레시피를 끊임없이 변형하고 발전시켰죠. 그 모든 노력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고집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낡은 식당을 보며 그저 한숨을 쉬거나 재개발 소식에 들떠 저희 식당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묵묵히 제 요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세상에 저의 진정한 맛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동네의 재개발 소문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저희 식당은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들려왔어요. 젊은 상인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저희 식당이 동네 미관을 해치고 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민원을 넣는 등 갖은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 제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할머니 때문에 재개발 늦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 소리치며 협박까지 했죠. 저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당 문을 열고 닫으며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뿐이었어요. 하루는 동네에서 가장 깔끔하고 현대적인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손님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재개발되면 여기가 다 새 건물로 바뀔 텐데. 이런 낡은 식당은 어울리지 않아요. 보상금이라도 받으시고 이제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의 말 속에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과 함께 저를 빨리 내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는 발길을 돌리곤 했죠. 저는 그들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제 식당을 지키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뜸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당을 청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는 일반 손님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의아했지만 평소처럼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어준 음식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연신 감탄사를 뱉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릇을 깨끗이 비운 그는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미식 블로거였고 전국 각지의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개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맛은 제가 평생 맛본 적이 없어요.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깊이와 정성이 느껴지는 예술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 미식 블로거의 블로그에 제 식당에 대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의 글은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제 요리를 묘사했고 낡은 식당에 숨겨진 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제 음식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이 꼭 이곳을 찾아와 맛봐야 한다고 극찬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당이 이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블로거의 글은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인터넷은 온통 제 식당 이야기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저희 식당을 숨겨진 맛집이라 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식당 앞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답니다. 제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의 낡은 식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밀려들어왔고 그들은 한결같이 미식 블로거의 글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했죠. 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부엌에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맛볼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어요.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저희 오랜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네 젊은 상인들은 저희 식당에 손님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게는 한산한데 허름한 제 식당에만 손님들이 몰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수군거렸죠. 급기야 그들은 저희 식당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젊은 상인 중 한 명이 저희 식당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며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평생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며 음식을 만들어 왔기에 당당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고 오히려 깨끗한 위생 상태의 담당 직원이 칭찬까지 해주었죠. 저는 안도했지만 젊은 상인들의 방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제 식당 주변을 서성거리며 소음을 유발하기도 했고 제가 시장에서 식자재를 사오는 길에 일부러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용하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트집 잡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저는 그들의 치졸한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가 저의 요리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웠어요. 저는 제가 만드는 음식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 식당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미슐랭 가이드 관계자가 저희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식 가이드인데 저처럼 작고 허름한 식당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님들의 입소문과 미식 블로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이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특히 젊은 상인들은 저런 허름한 식당이 미슐랭이라니 말도 안 된다. 분명히 조작일 것이다라며 험담을 퍼뜨렸고 저를 비웃으며 노골적으로 회방을 놓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미슐랭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꿈도 야무지시네. 라고 말하며 제 꿈을 짓밟으려 하는 이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요리에 대한 확신과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저의 손맛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불안감보다는 벅찬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슐랭 가이드 심사원이 언제쯤 찾아올지 모른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낡고 허름한 제 식당이 과연 그들의 눈에 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아주 조금은 있었지만 제 요리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조심스럽게 손질하며 수십 년간 제 손끝에서 익숙해진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의 요리는 단순히 맛을 넘어 제 삶의 철학과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이해심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미슐랭 가이드 심사원임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저는 숨죽이며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처음 한 숟가락을 맛본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무언가 잊고 있던 것을 찾아낸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맛의 가치를 그가 알아봐 주었음을 느꼈어요.
그가 그릇을 비웠을 때 그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맛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요리하는 분의 인생이 느껴지는 맛이군요.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극찬에 저는 그동안의 설움과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며칠 후 미슐랭 가이드 발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 식당이 미슐랭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비웃었죠. 특히 젊은 상인들은 저런 허름한 곳이 미슐랭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미슐랭 발표회 당일 자신들의 가게에 모여 저희 식당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발표회 현장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모든 것은 뒤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제 식당의 낡은 간판이 뜨고 숨겨진 보석이라는 문구와 함께 별점이 발표되었어요. 제 식당은 당당히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동네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접한 동네 사람들과 특히 저를 무시하고 회방 놓던 젊은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자신들이 그토록 깔보았던 낡은 식당과 초라한 제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뒤늦게 후회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미슐랭 가이드 발표 이후 전 세계의 유명 셰프들과 미식가들이 저희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앞에 줄을 서서 저희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고, 어떤 유명 셰프는 저를 찾아와 존경을 표하며 함께 요리하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에 감격했고,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요리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미슐랭 가이드 발표 이후 제 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제 음식을 맛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고, 낡은 골목은 활기로 넘쳐났죠. 유명 셰프들과 방송국에서도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고 제 요리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의 관심에 쑥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는 제가 수십 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주는 듯 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과 젊은 상인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제가 힘들 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고, 어떤 이는 제 식당을 회방 놓았던 지난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젊은 상인 중 한 명은 제 식당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는 제가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으며 그들의 진심이 느껴질 때마다 옅은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미슐랭 별을 받은 이후에도 낡은 식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옮기라는 제안도 많았지만 저는 이 낡은 골목과 식당에 제 삶의 모든 추억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제 손으로 직접 손질하며 음식을 만들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제 음식을 맛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저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선물이었답니다. 이제 제 식당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주었죠. 저는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제 요리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남들에게 오해받거나 무시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